같이 일하시는 동료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죠. 그들도 이 자리에 같이 앉아 듣고 있는데 더 웃기는 것은 네. 나는 절대 그런 사람 아니라고 생각하죠. 어느 날 이성수 선생님이 에게 낚여서 이 쑥쑥 박사를 시작하게 됐죠. 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줄 몰랐어요. 알았다면 시작 안 했지요. 네, 저한테 낚이신 거죠. 네. 안녕하세요. 쑥쑥 박사 김진숙. 이성숙입니다. 저희 쑥쑥 박사가 어느덧 1주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랑 덕택에 여기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여러 구독자님들에게 정식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1주년을 맞이하여 저희 김진숙, 이성숙의 경력 단절 극복기를 좀 풀어보기로 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 게 너무 쑥스럽고 굉장히 망설여졌는데 이 3040 여성들 중에 육아 때문에 결혼과 육아로 경력이 단절되어서 고민을 하고 있거나 현재 일을 하고 있지만 또 워킹맘으로서 육아와 그 일을 병행하고 있으면서 갈등이 많으실 여성들에게 참고가 될까 해서 큰 용기를 내보았습니다. 부끄럽습니다. 네네. 사실 시대도 변했고 우리는 이미 나이가 들어서 우리 이야기가 무슨 도움이 될까 이 젊은이들에게 많이 망설였는데 또 몇몇 3040들이 우리가 30년간 프리랜서로 일할 수 있게 된 그런 과정을 듣고 싶다 해서 아주 큰 용기를 내보았습니다. 네. 네, 요즘은 이제 과거에 비해 프리랜서로 일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경력 단절된 여성들이 다시 사회에 나와서 자기 전공 분야에서 일을 하는 프리랜서로서 성공한 사례가 궁금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김진숙 박사님의 경력 단절 극복기를 오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공했나요? 성공했다고 하고요. 자칭 성공했다고 합니다. 네네네. 먼저 선생님이 경력 단절녀로 살고 있다가 석사 과정에 도전한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해보죠. 네. 그러죠. 안녕하세요. 결혼 후에 남편과 같이 부부교사를 하다가 남편이 박사학위 받으면서 대학 교수가 돼서 이사를 하게 됐는데 살고 있는 곳하고 아주 먼 지방으로 이사를 하게 됐어요. 같이 이제 10년, 저도 이제 10년 정도 교직에 있었는데 아이는 셋이죠. 또 시어머니 모시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너무 거리상도 그렇고 주말 부부를 하기가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생각 끝에 그만두고 경력 단절 여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전업주부를 한 3년 동안 하면서 살림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같이 이제 남편하고 캠퍼스 커플이었고 같이 교직도 하면서 있다가 남편은 공부를 해서 대학으로 가는데 사실 그 박사학위 졸업식 날 많이 기쁘지요. 그렇죠. 남편이 공부 어렵게 하는 모습을 다 지켜봤고 그런데 사실 기쁘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나는 뭐 했나? 똑같이 대학을 졸업했는데 저렇게 남편은 성공해서 자기 일을 하는데 나는 뭘까? 그러면서 박사 학위 수여식에서 나도 이제 공부를 해야지 라고 결심을 하게 됐어요. 네. 더군다나 이제 남편께서 교수가 되셨고 이제 정말 사회적으로 안착한 매우 기쁜 날이었죠. 네. 저희가 기쁘죠. 이렇게 멀리서 보는 그림은 너무 좋은 날이에요. 막 박사학위 받으면서 사진도 찍고 더군다나 대학 교수님으로 가셨으니까 네. 굉장히 멀리서 보는 그림은 기쁘기만 한 날인데 그렇죠. 선생님은 꼭 기쁘지만은 않았군요. 두 네. 가지 감정이 네네. 같이 있었군요. 제가 선생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신랑 신부 그 혼인 서약서에 아주 인상적인 게 있었어요. 네. 그 혼인 서약에 우리는 보통 부부는 일심동체다 이러잖아요. 그런데 부부는 일심동체가 아니고 이심이체다라는 문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네, 우리가 이심이체라는 것을 인정하고 부부는 두 몸과 두 마음이 함께 사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의 마음을 존중한다는 서약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멋진.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이심이체 지금 정말. 이제 두 분도 이 순간에 이심이체가 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남편에게 좋은 일은 좋은 것이고, 그렇죠. 또 그런데 나는 뭐지라는 생각이 드신 것이죠. 네네. 부부 이심이체를 인정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이제 선생님의 그런 마음을 어디에 대놓고
이야기는 못했지만 내 마음속에 그렇죠. 그 외치고 있는 목소리에 응. 귀를 기울이신 네. 것이죠. 남편한테도 이런 말을 못했죠. 아, 그러셨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나도 이제 공부하기로 생각하고 대학원에 가기 위해서 하여튼 영어 공부를 시작했는데 그때 학생들이 고등학생들이 많이 하는 성문 종합 영어를 다시 잡고 네. 독학으로 공부를 했고 나중에는 이제 학원도 한번 가서 좀 들었죠. 네. 아, 정말 성문 종합 영어 정말 추억의 책 이름이네요. 우리 고등학교 때 이 책을 공부 안 한 사람이 그렇죠. 거의 없다고 했는데 대학원을 가기 위해서 성문 종합 영어를 시작했다니 재미도 없었을 텐데 대단하셔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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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영어 공부만 하고 대학원 시험을 봤죠. 당연히 떨어졌죠. 왜냐하면 전공은 아무런 정보가 없었어요. 또 다시 이제 새 학기가 돼서 공고가 났어요. 대학원 시험에 또 이제 뽑는다고. 학생 모집. 예, 네, 학생 네, 모집에. 네. 그러니까 무슨 뭐 병이 돋은 것처럼 또 마음이 편치 않아서 몰래 남편 몰래 학교에 찾아가서 조교를 만났어요. 네. 내가 이렇게 시험 보려고 하는데 대학원 전공 시험에 대한 그 정보를 알고 싶다 그랬더니 책을 몇 권 소개해 줬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와서 다시 공부를 해서 도전해서 2번째 합격을 했죠. 네. 이때 나이가 34인데 지금 같으면 결혼도 않고 젊은 나이인데 그때 34은 제가 그렇죠. 예 직장도 10년 했지 또 지금으로 아이도 치면 한 44살 44살 정도로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또 경력 단절 기간도 있으니까 그게 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도 했지만 어쨌든 도전을 했어요. 그래서 남편이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다. 가사나 육아에 지장이 없는 조건으로 공부를 하겠다고 서약을 하래. 각서를 쓰래요. 아니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예, 그때는 그랬어요. 근데 가만 있었어요. 아니 그냥 오케이 쓴다고 그랬어요. 뭐 네. 나중에 결과에 어쨌든 그래서 저 같으면 안 썼을 것 같은데. 썼어요. 네, 제가 그냥 기분 좋게 썼어요. 하나 지장 없이 공부를 하겠다. 막 그렇게 썼죠. 근데 어떻게 가정생활 하면서 학업하는데 지장이 없을 수가 있냐. 그러죠. 네, 네. 근데 지금 나중에 따져보거나 그런 건 안 했는데 하여튼 즐겁게 썼어요. 네, 네. 언젠가 제가 텔레비 보니까 유명 여자 탤런트가 나와서 자기 소감을 말하는데 떨리는 목소리로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는 우리 아이들과 또 특별히 남편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울먹울먹 하더라고요. 네. 그때 그 말이 가슴에 꽉 박혔어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시작을 했는데 대학원 다닐 때는 그동안 뭐 십몇 년을 지금 공백기잖아요. 네. 대학 졸업하고 13년 정도 공백기인데 가서 보니까 정말 힘들었죠. 그래서 그때는 또 저 아이들 도시락을 다 집에서 싸줬어요. 보통 맞아요. 3, 4개씩. 또 힘들었고 또 가서 보니까 다 원서를 주더라고요. 아유 벼락 맞은 꼴이어서 이게 뭐야? 네. 그래가지고 이거 저기 번역본 있어? 같이 공부하는 저기들한테 그랬더니 이때 그래서 번역본을 사서 보고 제일 또 힘들었던 건 같이 공부하는 그 대학원생들이 굉장히 어려워했어요. 더군다나 맞아요. 네네. 나이 많은 거의 분이 교수급이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불러요? 사모님이라고 불러요. 뭐 아주머니라고 할 수도 없고 선생님이라고 선생님이 그래서 내가 아니 좋은 말 많은데 왜 그러냐고 언니라고 부르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언니가 됐어요. 그래서 어쨌든 번역본을 사면서 원서에서 보고 그런데 이제 또 발표를 매주 시켜요. 그러니까 그것도 하여튼 힘들어서 참 나도 모르고 또 저기 같은 대학원생들 모르는 소리를 제가 많이 발표했던 것 같아요. 그때 많이 참고 들어주신 교수님께 참 감사드려요. 네네. 그 듣기만 해도 어떻게 그 일을 다 해냈는지 아득하네요. 정말 그 원서 앞에서 까마득했던 느낌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 말이 공감이 가는데. 그만두고 싶을 때 많았죠. 네네. 근데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 고생을 왜 하는 생각이 들었죠. 네네. 그런데 왜 그만두지 않으신 것 같아요? 공부하는 것이 내 팔자였나 봐요. 사람들이 그런 말 하죠. 쟤는 뭐 장사하는 것이 공부하는 것이 이렇게 노래하는 것이 팔자였나 보라고 저는 아마 그런 생각을 했고 한 번 선택 내가 했는데
또 중간에 그만두면 또 괴롭기는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했죠. 일단 한번 칼을 뽑았으면 잘라야죠. 그래서 끝을 봐야 한다고 생각을 결단. 했죠. 네. 예. 또 가족관계 시간에 여자 교수님께서 야, 여자들도 결혼했어도 자녀도 성장하고 엄마도 같이 성장해야 된다는 말이 가슴에 꽉 박혔어요. 네. 아, 그렇구나. 나도 해야 되겠구나. 그때만 해도 여자들이 공부한다는 것은 그 주변에 편견이 많았고 더구나 결혼해서 아이들도 있는데 대학원에 들어가는 것은 아마 큰 도전이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석사를 졸업하고 또 그때는 석사만 가지고 안 된다는 또 풍조가 있어서 다시 이제 또 박사에 도전을 했죠. 박사과정도 석사과정도 진정 원했던 공부였기 때문에 힘들었지만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도서관에서 공부를 했죠. 네. 그런데 이제 공부하고 살림을 하려면 사실 힘든 일도 많았을 텐데 그냥 힘들었다 이런 것보다는 그때 그 겪었던 어려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나요? 지금 이제 3040들이 그렇죠. 얼마만큼 힘들었다는 건지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하루가 좀 24시가 아니라 한 30시간만 돼도 좋겠더라고요. 그때는. 네. 그래서 도서관에 있으면서도 저녁 반찬거리 걱정, 도시락 반찬 걱정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공부할 때는 집안 걱정, 네. 집에 있을 때는 공부 걱정. 네, 네. 그래서 귀갓길에 시장에 들러서 반찬거리를 손에 들고 버스를 갈아타고 그리고 다녔어요. 지금 같으면 차로 다닐 텐데. 그렇죠. 네. 회기동에서 청담동까지 버스를 타고 다녀서 힘들었죠. 네. 제일 어려웠던 점은 시간 부족인 것 같아요. 잠도 부족하고 체력도 저는 딸렸어요. 체력이 좋지 않아서. 그래서 공부를 하다가 집에 가서 다시 살림하고 그래야 하니까 공부를 하다가 맥이 끊어져 버려요. 그래서 그 맥을 이어가기가 참 힘들어서 아 정말 학생들처럼 공부만 쭉 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도 했죠. 네. 그때 생각해 보면 참 돈도 없고 도우미도 쓸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또 애들도 그래서 돌아볼 여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공부가 끝난 후에 정신을 차려서 생각해 보니까 아이들한테는 너무 미안했어요. 그때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네. 살만죠. 네. 이게 젊었고 그 열정이 있어서 그게 가능하셨겠죠. 공부가 그렇게 좋았어요. 네. 제가 할 수 있는 거 공부뿐이 없더라고요. 네, 네. 그럼 이제 석박사를 무사히 잘 마치신 거니까 한 6, 7년은 공부를 하셨겠네요. 네. 그렇죠. 6년 네, 걸렸어요. 네, 네. 그러면 이제 경단녀를 끝내기 위해서 이제 6년 동안 공부를 하시고 이제 인생에 대한 투자를 하신 거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하는 것도 좋았고 그런데 이제 어려웠던 박사 논문을 쓸 때 울기도 많이 울었어요. 한 예로 저는 끝나고 집에 갈 때 너무 막 괴롭고 슬퍼서 논문은 잘 안 써지고 내 능력이 이렇게 부족하니 어떡하나 하는 그런 힘든 마음에 막 눈물이 나올 것 같아서 버스를 타고 가다가 중간에 내려서 그냥 아파트 단지에 들어가서 엉엉 울고 한참 있다가 마음 진정하고 다시 버스를 타고 집에 간 적도 있어요. 그것도 아무도 모를 거예요. 지금 들어도 눈물 나려고 네. 하는데. 아, 너무너무 네, 네. 힘들어서. 그런데 그렇게 어렵던 논문도 시작하니까 끝나는 날이 있더라고요. 저는 사실은 공부하면서 밤을 샌 적은 없어요. 왜냐면 체력이 안 돼서 밤을 못 새요. 그러게요. 그런데 네. 논문을 쓸 때는 한 5, 6일 밤을 새운 적이 많았어요. 그런데 옆에서 남편이 또 많이 뭐 도와주고 같이 뭐 이렇게 의견을 내고 해서 그래서 이제 공부가 끝나자 대학에서 강의할 기회도 주어졌는데 나는 강의하는 것이 좋더라고요. 네. 아는 게 없어서 그렇지 아는 것만 많으면 얼마든지 할 것 같아요. 네. 또 공부하는 것도 좋고 그래서 비록 학위는 끝났지만 계속 인간관계, 부모 역할, 부부 대화법, 가족 상담 이런 등의 세미나도 많이 참석하고 강의를 하면서 나 스스로 내공을 많이 쌓았죠. 네, 네. 아이들이 가끔 다른 엄마들은 집에 있는데 엄마는 왜 공부하냐고 그러면 네, 엄마는 머리가 멍청해서 계속 해야 된다고 공부 안 하면 안 되냐고 했을 때 참 가슴이 아팠어요. 그렇게 내 공부하느라고 아이들도 잘 보살피지 못해서 지금도 세 자녀들에게 정말 이 시간을 빌어서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어요. 얘들아, 엄마가 미안하시댄다. 공부도 해야 하고 집안일도 하느라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왜 아니겠어요. 네. 아시잖아요. 네, 토요일, 일요일은 딱 집안일을 청소해야 되기, 밀린 청소, 빨래, 또 음식 해야 돼서 내 교복이 트레이닝이었어요. 토요일, 일요일은 자꾸 트레이닝 입어요. 트레이드 마크가 트레이닝이었죠. 트레이닝 차림이었어요. 네. 근데 어느 날 남편 제자라고 하면서 그 어머니가 오셨어요. 띵동에서 나가봤더니 근데 어떻게 이러고 나갔지 뭐 그냥 트레이닝 트레이닝 바지로 입고 청소하다가. 그랬더니 네. 교수님 계시냐고 그래서 안 계신다고 그랬죠. 네. 그리고 나서 저는 이제 잊어버렸어요. 이제 메모만 받아서 놓고 잊어버렸는데 어느 날 남편이 돌아오면서 학교에서 돌아와가지고 우리 누구 어머니가 오셨다 가셨는데 집에 가니까 교수님도 안 계시고 사모님도 안 계시고 일하는 아주머니만 있다고 했대요. 어떻게 네네. 그 일하는 아주머니가 선생님인 거죠. 저예요. 교수님 사모님이에요. 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남편도 그게 내 부인이란 말 안 했대요, 글쎄. 네. 그런데 또 나 때는 네. 슈퍼우먼 컴플렉스가 심해서 일하는 여자는 일도 살림도 육아도 완벽하게 해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이 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몸이 부서져라 일을 했는데 네. 모두는 완벽하지 못하죠. 네. 나는 어찌 보면 살림도 공부도 제대로 하지 못한 엉거주춤한 주변인 경계인. 즉 제3 인간형인 것 같아요. 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시간을 어떻게 견뎌냈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도 생각나는 게 있어요. 뭐 좀 하다가 누우면은 그냥 땅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꺼지는 듯한 그런 그 몸의 상태를 얼마나 피곤했으면 그런 걸 느끼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이게 나만 겪는 일이 아니고 일하고 결혼하고 하다 보면 모두가 다 이렇게 지나가는 그렇죠. 터널 같은 것 같아요. 그렇죠. 선생님은 모든 것이 어설프다고 하시지만 다르게 말하면 또 그 세 가지를 모두 다 잘 해내신 것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서 네네네. 자기 칭찬이 필요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자기 칭찬 얘기했잖아요. 네. 그래서 너무 열심히 잘 살아오셨다고 저는 박수를 보내드리고 감사합니다. 싶어요. 네. 그렇게 이제 힘들게 공부를 하셨는데 이 경력 잔들을 겪고 있는 여성들에게 뭐 좀 하실 말씀이 있지 않으실까요? 글쎄요. 이렇게 다시 일을 시작하는 건 참 힘들지요. 그렇지만 힘들었지만 보람 있고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지금 당장 시작하라고 말하고 싶어요. 시작하면 아무리 어려운 일도 끝나는 날이 있기 마련이지요. 선생님은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가도 내가 또 다시 공부를 하겠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다시 태어난다면 제대로 다시 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자, 이렇게 이제 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공부에 도전을 했고 또 거기에 자기 인생에 투자를 이제 한 거죠. 네. 그럼 이제 이렇게 어렵고 힘든 공부가 끝나고 이제 어떻게 일을 시작했는지 우리가 이제 또 일을 하면서 돈도 벌고 이제 젊은이들은 그거에도 또 관심이 많을 것 같아서 어떻게 일을 했는지 그 이야기를 좀 해보기로 하죠. 박사 과정에서 제 공부를 하면서 부모 교육 시간을 지나면서 이게 이 부모 교육이 내가 앞으로 할 파트구나라고 결정을 했죠. 그래서 저는 늦게 공부를 시작해서 이론적인 연구보다는 실제적인 일을 하고 싶었어요. 네. 박사 후에 강의를 하면서 또 아동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저 주변 교수님의 추천으로 어린이집 원장을 하기 시작했고 삼성에서 하는 어린이집 원장이었어요. 그리고 후배가 하는 또 유치원의 원장도 했어요. 네. 단 그 조건이 대학 강의를 하면서 원장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돼서 제안을 해서 하게 되었죠. 그리고 또 89년에 부모교육 강사훈련에 참여해서 부모교육 강사로 출발하게 되었죠. 네. 후배의 건의로 후배는 미국에 가서 한다는 걸 마침 또 미국에서 강사분이 오신다고 해서 그때 시작을 했죠. 여기서 이제 이성수 선생님을 만났죠. 우리의 만남이 거기서 이루어진 거죠. 네. 이때부터 이제 부모교육 강사가 되어서 부모교육 강의를 시작했고 운 좋게 우리가 또 일기 강사였어요. 네, 그랬죠. 그래서 강의 요청이 많았고 기업체나 학교 등에서 수많은 부모교육, 부부관계, 인간관계 등의 강의와 또 학교 강의와 기업체를 하는 것이 나의 주된 일이었지요. 이때부터 또 한국유아교육센터에서 부모교육 강의를 도맡아 하면서 이성수 선생님과 함께 일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우리가 만났던 질긴 인연이 시작돼서 네. 지금까지 계속돼서 쑥쑥 박사를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박사 과정이 끝나고 대학에서 강의도 하고 네. 기업체 등의 인간관계와 뭐 직원 연수, 네. 그다음에 학교 유치원 초 중고등학교와 연구소의 부모교육 강의가 네. 선생님이 하시는 일이 되었네요. 네네. 이제 프리랜서로서의 생활이 그렇죠. 시작되신 거네요, 여기서. 네. 예. 그럼 이제 대학 강의 외에도 여러 곳에서 강의를 하시는 이제 프리랜서가 된 거잖아요. 네네. 이제 결국 이제 경력 단절을 하신 여성들은 어떻게 다시 일을 시작할까가 가장 관심인데 네. 결국 석박사 과정에서 쌓은 인맥과 학맥으로 네네. 일을 시작할 수 있었다. 그분들의 소개 뭐 추천으로. 그렇죠. 예. 요즘 이제 프리랜서로 일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그때는 지금처럼 프리랜서가 많지 않았죠. 않았죠. 이런 단어도 좀 없었죠, 사실. 예,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프리랜서 선두 그룹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제가 알기로 정말 프리랜서로 강의하실 때 요즘 말로 아주 잘 나가는 일타 강사이셨어요. 너무 잘 팔리시는. 네. 네네. 얼마나 잘 나갔는지 좀 자랑 좀 해주실래요? 그 수강생이 정말 최고로 많았을 때는 몇 명이나 되었나요? 제가 경희대에서 했던 인간 발달 강의는 처음에 한 20-30명으로 시작했어요. 네네. 그리고 이제 인간 발달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인간의 심리 발달이 아니고 인간의 역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인간의 심리 발달이었어요. 나와서 죽을 때까지 네네. 인간의 심리 발달 강의인데 제목이 그래서 그런지 처음에는 많이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조금씩 학생들이 알려지면서 어느 때부턴가 한 학기 수강생이 1000명 또 그 이상이 돼서 강사들도 많이 왔고 네네. 저는 이제 1000명을 하는데 한 4번을 했죠. 네 반으로 예, 나눠서. 250명씩 네네. 나눠서 4반을 분반 수업을 했어요. 네네. 그래서 그때는 정말 인기였죠. 이제 네네. 근데 내가 이렇게 지나가면은 캠퍼스 지나가면 야 저기 인발 선생님 가신다 그래서 무슨 소리야 인발 이상하다. 그리고 생각했더니 그때 그 인발이라는 것이 인간 발달을 줄여서 했던 말이더라고요. 그때 아마 제가 참 많은 학생들을 그때 많이 접했고 네. 또 사명감도 있었어요. 네네네. 나와서 죽을 때까지 인간이 죽을 심리 때까지. 발달을 하기 네, 때문에 네, 네, 인기가 좋았죠. 뭐 대학에서 강의하시는 분들이 들으시면 1000명의 한 과목에 1000명의 수강생을 가졌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기록이죠. 그렇죠. 네, 100명도 어떤 때는 없는데 네. 요즘으로 말하면 광클 교수, 빛의 속도로 클릭을 해야 수강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그 광클 교수님이셨다고 보네요. 정말 인기가 있으셨군요. 입소문이 나서 네. 지나가면 인발 간다. 아, 네. 그 인기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제 강의는 감동과 재미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네네. 그래서 강의를 맡으면 나도 모르게 굉장히 예민해져요. 이걸 어떻게 한 학기를 학생들하고 강의를 할까. 그래서 나도 모르게 드라마도 보면서 관계되는 것 빨리 적어보고 또 관련 책들 또는 학생들이나 또 일반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하는 대화 속에서 강의에 인용할 만한 내용이 직지 나오면 메모를 해서 항상 인용을 했어요. 또 강의하다 보면 거기에 맞는 사례가 떠올라요. 그래서 그 실생활의 사례를 많이 들려준 것이 학생들이 참 좋아했던 것 같아요. 네. 또 이제 결혼 만족도 강의를 할 때 한 학생이 갑자기 손을 들어서 교수님 다시 태어나시면 지금은 남편과 다시 결혼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학생은 내가 어떨 것 같아? 그러면 다시 태어나시면 다른 사람하고 살고 싶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그래? 그러면 내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나는 지금 남편하고도 20-30년 살면서 겨우 길들였는데 새로운 사람 만나 이만 길들였고 그렇죠? 네. 또 나도 같이 적응했고 그러면 돈도 들었고 그냥 살 것 같다 그래. 다시 살 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사실 또 사랑하는 마음도 있었겠죠. 네네. 그래서 그랬더니 학생들이 의아한 적이 있어요. 물론 이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학생들도 또 웃으면서 많이 생각을 하겠죠. 네. 뭐 사랑이 먼저 나온 게 아니라 길들였기 때문에. 길들였기 때문에. 네. 이제 그래서 저는 보통 우리가 그러잖아요. 네, 다른 남자하고 살아보고 싶다. 다른 더 멋진. 네. 근데 이제 진짜로
약간의 반전? 사랑도 했지만이라는 토를 달았지만은 네. 내가 지금까지 길들인 게 아까워서 나는 아까워서. 같이 살겠다. 네. 그랬군요. 예. 학생들이 제 강의를 좋아하고 나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이제 강의 중에 내가 그동안 실수한 것, 잘못한 것, 나 공부 못했다고 했어요. 공부 네. 못한 것, 나 머리도 안 좋아. 아주 평균이라고 그랬어요.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면 그런 것을 굉장히 좋아하고 가깝게 느끼는 것 같았어요. 뭐 강의 끝나고 어떤 학생이 찾아와서 교수님, 나는 교수님 너무 좋아요. 그래서 너무 기분 좋아서 그래? 그랬더니요. 교수님이 꼭 아줌마 같아요. 그리고 막 도망가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도 참 인상 깊었어요. 네네. 선생님의 그 솔직한 거. 학생들은 교수는 굉장히 공부 잘하고 또 잘한 척 하는데 나 공부 못했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마음 편하고 어때? 그랬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랬군요.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삼성이나 현대 같은 그 대기업 직원들에도 굉장히 인기가 강사이셨는데 그런 대기업 강의는 어떻게 뚫었어요? 송곳을 가지고 다니면서 뚫었죠. 그게 뚫리나요? 네, 그게 선생님의 유머 코드시군요. 네. 우리가 부모교육 일기 강사했기 때문에 그 기업체 본부에서 강의를 또 우리 그 강사 훈련 받은 본부에서 강의를 연결해 주었죠. 그런데 강의 일단 하면 다시 해달라는 재구매 요청이 계속 들어오니까 강의가 많아진 것이죠. 여러분이 알다시피 프리랜서는 재구매 요청이 있어야 살아남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나에게 한번 기회가 주어졌을 때 준비를 철저히 해서 강의를 잘하는 것이 중요하죠. 네. 그 재구매 요청이라는 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그렇죠. 네네. 그래서 강의를 할 때는 듣는 사람들이 이 강의에서 원하는 게 무엇일까. 그래서 강의를 듣는 사람들의 어떤 성별, 연령, 직종들도 미리 파악했고 또 강의를 요청한 기관에게 수강생들의 현황도 물어보고 또 저보다 앞서서 그 기업체에서 강의를 했던 동료 교수들에게 그쪽 분위기도 물어봐서 수강생들의 특성을 파악하려고 했지요. 그에 따라 어떤 내용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를 많이 연구하고 갔죠. 강의를 해보면 그 수강생들의 만족도는 즉시 알 수 있어요. 강의 중에 듣는 태도나 또 중간에 막 박수를 친다거나 또 놀라운 일은 강의를 끝나고 나니까 쭉 줄 서 있어요. 그래서 왜 줄 서 있냐고 했더니 선생님하고 악수하려고 하는데 제 늙은 손을 다 만지는 거야. 그런데 한 번은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강의가 끝난 후에 현대 직원들이 악수하라고 줄을 쭉 서 있어요. 그때 남자들이 한 40, 50대 됐나요? 한 30, 40대나 이제 그렇게. 그런데 악수하는 중간에 한 직원이 저를 가까이 보더니 선생님 가까이 보니 늙으셨네? 그래가지고 또 한바탕 웃었어요. 네. 그래요. 멀리 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네.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에이 괜히 악수했네 했더니 또 넘어가더라고요. 드디어 이제 선생님의 유머 코드인데 사실 그 선생님의 유머를 우리 지금 쑥쑥 박사에서 발휘를 못하고 있어서 저희가 지금 애석합니다. 언젠가는 또 그렇겠지요. 그 반전에 반전을 하고 있군요. 네네. 프리랜서는 누구나 알듯이 철저한 프로 정신이 있어야만 살아남아요. 맞아요. 나의 고객에게 최선을 다하고 최대의 만족과 감동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내 경우는 강의니까 강의를 하고 난 후에 그 결과에 따라 다시 강의 요청이 와야 일이 계속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수강생들에게 도움이 되어야 했죠. 그들의 눈높이에 맞추고 그 요구에 맞는 강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나는 강의를 할 때는 항상 어떻게 하면 이 수강생들에게 감동을 주고 재미있게 해줄까를 생각했죠. 그래서 강의 중에 한 두세 번은 뒤로 넘어가게 웃겼어요. 내용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전달하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그 연구를 많이 했죠. 세 번은 뒤로 넘어가야 된다는 것이 선생님의 아주 중요한 비법 중에 하나군요. 역시 일타 강사에는 비법이 있군요. 제가 참 재주가 없는 게 그 부분인데요. 어떻게 웃기셨는지. 선생님은 내용이 충실하고 많이 아시잖아요. 어떻게 웃기셨는지 좀 예를 들어주세요. 싫어하는 상사 유형을 몇 가지 조사를 해서 들려주었어요. 예를 들면 실컷 일 시키고 나서 윗선에는 자기가 다 한 것처럼 보고를 하거나 잔업을 시키면서 야근 수당도 안 주고 자기는 일찍 퇴근한다거나 칭찬에 일도 없고 트집만 잡는 상사들의 못된 행동을 적나라하게 이야기해주죠. 그러면 좋다고 박수를 치면서 좋아하죠. 얼마나 속이 시원했겠어요. 또 같이 일하시는 동료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죠. 그들도 이 자리에 같이
앉아 듣고 있는데 더 웃기는 것은 네. 나는 절대 그런 사람 아니라고 생각하죠. 그러면 배꼽 자고 웃지요. 네. 선생님이 아주 그들의 마음을 다 꿰뚫고 네. 이야기를 하셨군요. 기업체 강의는 단 한 번으로 승부가 나기 때문에 기회가 한 번뿐인 것이죠. 네. 그렇지만 학교 강의는 한 학기 동안 강의를 하니까 실수를 해도 만회할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기업체 강의는 하고 나면 바로 다음 강의 요청이 와요. 결과를 금방 알 수 있지요. 맞아요. 역시 성공한 프리랜서에게는 그만한 이유가 있네요. 철저한 강의 준비, 재미있는 강의, 그다음에 수강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강의가 선생님의 그 성공 요인으로 봅니다. 눈높이에도 맞았지만 네.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을 대신 해주는. 네네. 선생님이 재미있는 강의는 유명해졌다고 들었습니다. 선생님 강의실에서 나는 웃음소리 때문에 옆 교실에서 수업을 못했다는 이야기도 있었죠. 탁월한 재능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전 정말 재미있게 못하거든요. 네. 요즘 일타 강사들은 감동과 재미를 주어야 되는데 일찍부터 그거를 깨달으셨군요. 그래서 이제 프리랜서는 한 번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때 해야지 두 그렇죠. 번의 기회는 없다. 없어요. 이런 네. 것들도 이제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분들한테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유치원이나 학교의 부모 교육과 방송국의 주부 강좌 또 그 당시 삼성 현대 강의를 많이 다녔죠. 네. 직장인들을 위한 상사와 직원 간의 관계, 동료 관계, 대화 방법 등을 주로 강의를 했고 지금 생각하면 고맙죠. 인기가 좋았죠. 네네. 생각해보면 40대 후반에서 50대까지가 전성기인 것 같고 네. 30, 40대 초반까지는 준비 기간의 연속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강의를 그렇게 그 감동과 재미를 주기 위한 그런 강의를 아주 잘하신 점도 있는데 또 성공 요인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아마 그 성장 가능성이 많은 새로운 분야에서 초창기 멤버가 된 것도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우리가 전망이 있다는 걸 미리 알아서 한 건 아니었고 우리는 필요에 의해서 했는데 운이 좋게 그 분야가 전망이 좋았고 네. 초창기라서 성장할 수 있었어요. 네. 또 석박사를 한 것은 이론적 배경이 되어주었는데 석박사에서 배운 것은 광범위한 이론이고 네. 우리가 외부 강의를 할 수 있었던 거는 지금 부모 교육이라든가 부부 관계라든가 뭐 인간관계 등의 구체적인 특정 분야에서 추가적으로 전문적인 강사 훈련이나 워크숍에 많이 참석했고 그래서 그 분야의 강의를 하는 강사로서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프리랜서가 되려면 특화된 컨텐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프로그램화된 그 컨텐츠 안에서 전문성을 쌓는 네. 그런 것들이 또 중요한 포인트가 그렇죠. 되겠네요. 강의 외에 또 하신 일들도 많이 있으시죠? 네. 강의를 하면서 부모교육, 뭐 예비 부모교육, 인간관계와 의사소통, 육아 관련 책들을 동료와 후배 교수들하고 썼지요. 네. 그런데 2020년 네. 서울에 이사하고 보니까 이거 웬일이에요? 이성 선생님이 그 동네에 살고 있었어요. 네. 우리는 아침마다 걷기 운동을 시작했고 어느 날 이성 선생님이 에게 낚여서 이 쑥쑥 박사를 시작하게 됐죠. 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줄 몰랐어요. 알았다면 시작 안 했지요. 네, 저한테 낚이신 거죠. 네. 유튜브는 새로운 문화라서 우리가 아직 유튜브 문법을 잘 몰라서 지금도 우리가 헤매고 있어요. 맞아요. 선생님의 그 재미있는 지금 웃음 코드를 못 살리고 있는 거죠. 네. 그러나 한편 전공 관련 일을 하게 돼 보람도 느끼고 또 감사한 거는 옷장에 깊이 잠자고 있던 옷들을 하나씩 꺼내 입게 돼서 고맙게 생각하지요. 네. 사실 선생님이 저희 동네로 이사 오셔서 우리가 아침 걷기 운동을 하면서 네. 얘기를 하다 이제 유튜브를 시작할 수 있었던 거죠. 저도 네. 사실 유튜브를 하고 싶은 생각을 한참 전부터 했지만 용기가 없어서 시작을 못하고 있었어요. 이제 그냥 덕분에 묻어서 이제 용기 있게 시작을 한 거죠. 어찌됐든 선생님께서는 프리랜서로 성공한 1세대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돌이켜보면 내가 공부할 수 있도록 조언도 해주고 비싼 등록금도 대주는 등 외조해준 지금은 하늘나라에 계신 남편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네, 그렇군요. 남편께서도 교수님께서도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이제 그 밖에 우리가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워킹맘들에게 또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실 것 같아요. 글쎄 제 생각이죠. 워킹맘들은 슈퍼문 컴플렉스에서 벗어나라고 하고 싶어요.
일과 육아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완벽하게 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죠. 개인적으로 그건 어렵다고 생각해요. 힘의 배분을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워킹맘들은 가족의 이해와 도움도 최대한 끌어내야 하고 가능하다면 시댁이나 친정 그리고 도움의 도움도 필요합니다. 네. 그 도움의 기간은 평생이 아니라 일정 기간이기 때문에 즉 아이들이 초등 3학년까지 1차 네, 고비이고 일차. 네, 예, 네, 네. 중학생이 된 이후에는 아이들에게도 잔손이 좀 덜 가고 아이들도 일하는 엄마를 조금 이해하기도 해요. 워킹맘들이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이유는 남편과 자녀 그리고 조부모님들이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감사하며 말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네. 그 초등 3학년까지, 그 다음에 중학교까지, 그 다음에 이제 대학이 들어가고 성인이 되면 이제 점점 이제 네. 엄마의 역할은 줄어드니까 그렇죠. 아마 1차적으로 그 초등 3학년까지의 고비를 잘 견디시고 정해진 기간이 그렇죠. 있다. 이 말을 잘 기억하시고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할 말이 더 많지만 지금까지 이 정도로 김진숙 박사님의 경단녀 극복기를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오늘의 핵심 포인트는 선생님의 말씀을 제가 정리를 해보자면 나에게 의미 있고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당장 시작해라. 네. 네. 둘째, 프리랜서는 첫 번째 기회가 주어졌을 때 성공해서 재구매가 일어나도록 해야 된다. 네. 두 번의 기회가 오지 않을 수도 있다. 네. 세 번째, 고객에게 감동과 재미를 주어야 된다. 이런 겁니다. 네, 오늘 지금까지 살아온 이야기를 진솔하게 들려주신 김진숙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재미있어? 공감했어. 또 보고 싶소. 싶소.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